네, 오늘도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고고쇼 통해서 짚어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무엇이고 내일장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오늘 종목군들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금리가 어떻게 됐다, 채권은 어떻게 됐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선물과 현물의 포지션이 어떻게 됐다.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익이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아서 지수가 빠져서 내가 손실이 너무 크다.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상승장이었는데요. 그때 수익을 얼마만큼 내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줄지,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회복을 줄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시장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종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시장 흐름보다 갖고 계신 종목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 코인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기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100% 가까운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대장 2차 전지 흐름 상당히 좋았죠. 1, 2, 3위 자리하고 있고요. 전자결제가 오늘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주항공 오늘 5위에 랭크가 됐고요. 건설장비가 6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수혜 입은 종목이 있을 거라고 풀이가 되고요. 7위는 국산화 소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판덱스 섹터에서도 주목받는 종목이 있었고요. 코로나19 계속해서 한 군데 이상씩은 꼭 자리하고 있습니다. 9위 위치해 있고요. 실적 호조로 오늘 주가 상승 이뤄낸 종목도 10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됐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3%대 상승하면서 오늘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무려 8%대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대장주들이 함께 잘 갔고요. LG화학도 5.39% 상승하면서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날이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19%대 급등 보여줬고요. 장중에 20%도 넘게 치고 올라와 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1%대 급등했고요. 현대건설기계 15%대 급등했습니다. 백광산업 오늘 20% 넘게 치솟았고요. TK케미칼 스판덱스 관련해서 올라왔지만 또 이낙연 테마주로 묶이고 있죠. 세마테라퓨틱스는 오늘 주목받았지만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6% 넘게 밀렸고요. 실리콘웍스 1분기 호실적 전망되면서 오늘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10% 가까이 치솟으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오늘은 또 높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죠. 낸드 사업부에서 손실을 기록 중인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하이닉스 오늘 추세 흐름이 당분간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이어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죄송합니다. 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반도체 가격 아무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우리가 보통 IDM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IDM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두 개를 같이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가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있죠. 큰 기업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DM들이 같은 가격을 정해놓고 한동안 공급을 하는 고정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가격을 스팟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스팟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매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관들, 그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느낌이 중요할 텐데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는 지수인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섭다 모든 IT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먼저 선행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에 들어가면 테크펄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이닉스, 뭐 인텔과 관련해서 낸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하다. 저는 윗방향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건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센티멘트도 중요하죠. 근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비교를 하면 사실 지금 가격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항상 뭐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는 법이고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코로나의 수혜주 중에 하나였다. 그럼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도 부담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방향이 아주 많이 열려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급등하면서 주목받은 삼성 SDI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 경기 부양안이 통과하면서 수요 증가 기대감도 있었고 또 중국에 버금가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오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그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데 시장에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 세계 그 어떤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시청자분들이 테슬라는 뭐 적자에서 흑자로 턴했다라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도 자동차를 팔아서 흑자를 낸 게 절대 아니죠.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판매로 돈을 벌었을 뿐이지 자동차 판매로는 계속 적자거든요. 그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모든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 때마다 손실이야. 그러면 배터리를 만드는 셀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삼성 SDI 과연 그러면 이쪽에 가격이나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셀을 만드는 기업들은 소재 기업들, 은극, 양극 소재 기업들한테 가격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소재 기업들은 어떤 압박이 들어가냐? 지금 리튬과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분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정점을 찍은 2차 전지의 모든 기업들의 LG화학과 삼성 SDI는 배터리로 돈을 번 역사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적자였죠. 이 2018년도에서부터 19년도, 20년도 올수록 계속적으로 레벨업 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시장에서 누가 설명을 해줄 것인가?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자, 오늘 삼성 SDI 자체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거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가 테슬라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다가 급반등이 왔는데 그 영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굉장히 좀 강한 듯한 느낌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유럽, 미국, 미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굉장히 강한 리포트가 좀 나왔었죠. 그다음 미주 시장인데
과연 미주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앞으로 LG화학과 삼성, HDI 같은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고평가라는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최근에 반등 분위기를 이용해서 삼성, HDI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다날입니다. 페이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다날도 함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결제 폭이 넓어지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뭐 윗방향은 조금은 열려 있다라는 의견으로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중요합니다. 사실 이 테마라는 것은 지금 다날의 어떤 이 페이코인, 그다음에 뭐 쿠팡의 어떤 그 시가총액이 좀 약간 상향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처음 다날이 이 페이코인과 관련돼서 올라갔을 때 첫날 상한가 같고 그 다음날 기세 상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을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날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라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 쭉 밀고 가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조정 주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갔다 빠지는 것,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손바뀜, 그 다음에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한번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많이 좀 올라갔는데, 신규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뭐 모든 테마주가 그렇습니다만은 메가톤급 재료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엄청났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예전에 거래소에서 한번 평균을 내서 발표를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상한가 15% 정도 기준이었을 때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6% 밑에서 시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날 빠질 확률이 높고 6% 위쪽에서 올라가면은 뭐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상한가가 15%였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30%라 좀 얘기가 많이 좀 틀려졌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뭐 한 10% 밑에서 조금 어설프게 시작한다라고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직 뭐 지금은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6위를 차지한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최근 철광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흥국의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현대건설 기계가 이번 계약건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3개월을 비교해봤을 때 전년 대비 130% 가까이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현대건설기계 고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일단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떨어질 것을 무서워하거나 뭐 추세 전환도 떨어지는 거고, 사실 중간중간에 오르는 중간 이제 쉬어가는 구간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 소개를 뭐 멘트를 쳐주셨듯이 사실 이 건설 기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SOC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이라든가 광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바람을 불 때 구멍이 굉장히 크면 바람을 불어도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 구멍이 작아지면 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주도주 혹은 뭐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눈과 돈이 바이오에 몰렸을 때 모든 바이오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근데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굴뚝 준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턴이 한번 좀 올 차례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성장주보다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는 어떤 그런 체인지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현대건설기계도 어떤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철강성 가격, 원자재 상승과 맞물려서 뭐 충분히 테마든 펀더멘탈이든 센티멘탈이든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종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종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시는 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내일장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9위를 차지한 셀마테라퓨틱스입니다.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내일장 일단 오늘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상한가를 갔어도 저는 이제 스탑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을 논할 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테고 굳이 부연 설명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셀마테라퓨틱스가 얼마 전에 코스닥의 모 회사에 소송이 걸렸었죠. 그 소송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6억 원인데 회사에 6억 원이 없어갖고 주식을 찍어서 줬죠. 회사의 돈이 그때 당시로 5억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하려고 하면 뭔가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을 제가 상담할 때마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팬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뭐 된다 안 된다 나쁘다 좋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탁 생산을 하려면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셀마테라퓨틱스의 재무제표 들어가셔갖고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데 뭐 위험하다, 뭐 좋다, 나쁘다, 뭐 말씀드릴 필요 없고 테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회가의 시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 유념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테마 코로나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테마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 절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덧붙여 주시면서 스탑이라는 의견을 9위 종목에는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광산업과 셀마테라퓨틱스만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에는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저는 뭐 오늘 올라서보다도 오늘 사실 떨어졌어도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베스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실리콘웍스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도 자동차를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웍스가 사실 뭐 자동차 반도체와 지금 완전히 주력을 삼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죠. 실리콘밸리는 처음에 반도체 쪽으로 시작을 해서 실리콘에 이제 규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리콘으로 만들던 것을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동차 반도체 쪽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실리콘웍스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DDI라고 표현하는 실리콘웍스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인데 이 부분도 지금 쇼티지라고 보통 뭐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LG의 어떤 계열 분리가 됐을 때 그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지금도 실리콘웍스가 뭐 이렇게 위에서 많이 밀려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거래량도 좋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제시를 보수적으로 좀 잡은 거고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선절매 가격은 역시 좀 타이트하게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실리콘웍스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일요일마다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 방송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인가요? 네, 오늘은 7시에. 자, 7시는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고 차분하게 쉬시는 시간.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분들은 한 주에 뭐 이번 주 이제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종목군들을 다시 준비를 하고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타이틀이 뭐 제가 그냥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요. MBN 수익률 1위입니다. 제가 과연 어떠한
과연 이 어려운 장에서 이 타이틀을 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꼭 갖고 가셔야 될 종목 오늘 저녁 7시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